자, 한국당이 어제 여의도에 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6개 청을 1억을 주고 쓰다가 1km 떨어진 영등포로 가서 2개 청을 쓰고 2천만 원만 월세를 낸다고 합니다. 자, 원래 뭐 1억을 내든 2천만 원을 내든 전부 쇼지요. 그 뭐 한국당이 1억을 감당을 못해서 꾸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영등포로 가고 2천만 원짜리로 가고 하는 거는 뭔가 바뀐 것처럼 하려고 하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04년에 그때 탄핵 후유증으로 뭐 한국당이 여의도의 호화로운 당사를 이렇게 쥐었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당사를 내놓고 천막 당사 치는 쇼를 했지요. 그 이후에 한국당이 가양동인가 저쪽에 목동 옆에 그걸로 또 갔던 적도 있어요. 민주당도 투 가면 또 뭐 영등포 시장에 왔던 적도 있고 또 이 농수산물 시장 쪽에 민주당은 최근에 뭐 당사 산다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2번 대선에 승리했던 그 여의도 당사에 명당 기운이 다한 것 같아서 현판 철거식을 1분 만에 하고 영등포 당사로 가서 현판 제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한국당이 사람 되고 안 되고 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현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봐서 이 정권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어제 이야기했나요? 감이 떨어지는데 한국당 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떨어져서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망할 거니까 지금 한국당 내부에는 설치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침묵을 지키고 반감 아니란 자세로 반감만 하자. 괜히 나섰다가 정권에 찍혀서 적폐 대상이 되어서 뭐 골프 치고 밥 먹고 돈 얻어 썼는지 조사당하고 취업 청탁했는지 조사당하고 재산 틀리면 좋을 거 뭐 있냐. 캠은 안 나올 놈 있냐. 그리고 당내 싸움에 대해서도 그냥 물밑에서 군시렁거리지 앞에 나섰다가는 또 찍히니까 반대파에 이것도 그냥 조용히 싸우자. 그래서 친박 비박이 열심히 싸운다고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총선을 앞두고 그런데 싸우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전부 그냥 벙어리가 싸우는 벙어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비대위 구성이 늦어지고 뭐 비대위원장이 누구고 하는 거 보면 싸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치고받는 싸움을 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유령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이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진보 장기 집권 내내 끼이는 먹구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엄청 잘 나가지만 문정권 오래 가겠냐 이런 기사겠죠. 지지난주 토요일 11시 40분에 삼청동에서 성북동으로 가는 방향에 삼청 터널 앞에 수백 메타가 도로가 막혀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삼청 터널을 빠져나가 보니 삼청각으로 가는 차들이 길을 이렇게 메우고 있었다. 그거 알지요? 추미애 대표 딸이 결혼식을 삼청각에서 했고 이 삼청각은 옛날에 요정이었죠. 아주 그냥 대표적인 한국의 요정이었는데 지금은 예식장 겸 한식당이 됐죠. 그래서 집권당 의원과 국무총리 장관들 다수가 다 참여를 해서 이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며 믿기가 어려웠고 잠시 후 추미애가 이야기한 진보 20년 집권론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꼬라지를 보니 보였다 이겁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서 진보 20년 집권을 하느냐는 거죠. 진보가 장기 집권을 하려면 보수가 과거에 장기 집권하겠다고 하다가 9년 만에 어떻게 저 모양이 됐는지를 봐야 될 건데 불과 2년 반 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맞지요? 40% 초반대까지 갔고 민주당은 10% 후반대 헤매고 있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발 공천 파동에 이어서 총선에서 지고 근소하게 짓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한석 진 것이 예사롭지 않았던 거죠. 다 이길 거라 본 선거에. 최순실 사태를 거치면서 초토화되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 근데 한국당이 죽을 써서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했지만은 지금은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미래 20년 집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반합 과정처럼 보수가 잡았다가 진보가 잡았다가 그 다음에 바뀐 보수가 잡았다가 또 바뀐 진보가 잡았다가 이렇게 돼가면서 그때 진보와 보수가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보수에서 보면 처음 보수보다 뒤에 보수가 김영삼 정권 때보다도 이명박 박근혜 보수가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 인정을 합니다. 차라리 김영삼이 첫 문민 정권이라 할 때 신선했던 부분이 좀 더 있었지요. 그래서 그 퇴행의 특질을 요약하면 최고 권력자가 옳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법치, 합법 이런 것은 다 외형에 불과하다. 세상을 보는 눈이 수십 년 전에 멈추어 있는 인물을 기용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정권의 사냥개들을 대거 동원한다. 역사, 교육, 문화 등 국민의 생각과 감성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한다. 등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87년 민주항쟁 이전의 집권 세력과는 다른 민주주의와 법치를 체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장을 펼치는 보수였어야 하는데 당시 여권에는 민주화에 기여한 인사도 많았지만은 독재 시절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대부분 권력 엘리트로 중원이 되었다. 자,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진보1이라면 DJ 노무현이 지금 진보2에 해당되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보수가 갈수록 퇴행이 됐지 발전이 안 된 것처럼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건 없을까? 13일 발표될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두고 전 정부의 기획사정에 참가했던 검찰 간부들이 다 옷을 벗었다. 자,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이제 기획수사에 앞장선 사람들이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미디어 오늘 대표적인 좌파 매체의 출신 친노 인사가 관광공사 사장이 된 것은 압권이다. 그래서 진보 진영의 인재 퓨울에도 균형 감각을 가진 인재가 많을 건데 자, 선악 이분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한국의 해방 이후의 보수는 전부 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득세를 지금 하고 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지금 문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에 점잖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튕겨 나갔어요. 아주 완장을 메고 그냥 상대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생욕을 하고 악질들일수록 더 출세를 해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악질의 대명사였다라는 사람이 문재인 후보 때 옆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차라리 악질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적인 도의도 없고 뭣도 없이 길거리에 패거리들 사냥개들 풀어놓고 무조건 잡아 사냥해서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함까지 더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경제에서도 보면 생 양아치급들이 경제를 다 하나씩 꿰차가 지방대학에 삼류대학에 한 번 더 줄이어서 전체 경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차지해서 오늘날 경제를 왕창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문 정권은 머지않아서 내리막길이 올 거다라는 게 이 칼럼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진한 진보로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어요. 보수가 몰락했고. 그런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충원을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권당 대표의 결혼식 날, 딸 결혼식 날 비가 와서 돈통 챙기기 바빴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자, 조용히 해야지요. 집권당 대표가 결혼을 하면. 저런 식으로 떠들법석하게
하는 그 행태에서 이 정권도 결국 곧 끝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한국당이 감나무 밑에 가서 끝날 거니까 조용히 있다가 당끝만 잡고 대끝만 나서면 된다. 그것만 내부에서 그것만 싸움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바로 잡게 돼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좌파가요. 플랜 B로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이 망해버리면 민주당 대신에 정의당에 노회찬이든 심상정이든 안 그러면 정계 은퇴한 안철수든 안 그러면 손학규라든지 이런 사람을 내세우고 자기들은 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버리고 해체 모여해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한국당 이 9년 동안에 우리 진절머리 나서 이 정권도 지금 경제고 뭐고 뭐 쌈질하고 진절머리 나.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를 찍어줄까? 겪어본 거 말고 안 겪어본 걸 찍어주자 하면서 판이 희한하게 돌아가 버리는 플랜 B 작전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국당이 현재 이 꼬라지를 그대로 한다면 플랜 B 작전에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국당이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이건 한국당뿐만 아니라 소수의 극렬한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제가 하는 충언이에요. 뭐냐? 보수가요. 기본적으로 대중의 감성에 대해서 대중의 문화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요. 개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걸 식용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개따위를 이야기하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은 개를 내가 약자니까 돌보겠다라고 뻥이라도 쳐서 집권한 다음에 유기견 한 마리 입양하고는 그래도 입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 보수가 이런 동물에 대한 가치조차도 말을 하면 저보고 말하지 말라는 아주 어제 살벌한 보수 몇 명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성들의 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왜? 보수가요. 일배식의 사고를 가져가지고요. 여자들 젊은 여자들에 대한 적대만 높여서 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해버리고 젊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메가리니 무슨 페미니즘이니 해서 그것도 싫어해버리고 자 그러면서 다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중소기업인이 안 갈라 했는데 너네 사고가 틀렸다고 또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젊은 여자도 싫고 젊은 남자도 싫고 개 좋아하는 사람도 싫고 무슨 소확행이니 해서 젊은 사람들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면서 돈 쓰고 다니는 것도 싫고 무슨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사진 찍는 것도 꼬라지 보기 싫고 SNS 하고 다니는 꼬라지도 보기 싫고 젊은 사람들 주거 문제니 그런 것도 보기 싫고 전부 싫다 해버리면 보수는 뭘만 갖고 그 나이 드신 60, 70대 어르신들 흔히 조롱하는 털딱들만 가지고 태극기 든 분들만 가지고 집권할 거예요. 정오를 내려놔야 되고요. 아주 디테일한 인간의 감성이나 감수성이나 문화에 대해서 보수가 이해를 하고 그런 내용을 반영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살리게. 경제 살린다고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덜죽 있게 해야 돼요. 이제는 다 개고생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개고생을 좀 나눠서 하자라고 해야 현실적이지요. 성장요? 개뿔 같은 소리 하다가 두 번 다시 집권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을 무조건 띄워야 된다. 어제 어디 문바가 와서 항장수는 무슨 대기업 비리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 침묵한다. 처음부터 안 들을 것 같으면 한마디씩 가끔씩 튀어나와서 갑툭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이 뉴스 브리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듣고는 함부로 입을 주절거리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보수의 이 정의의 가치를 바꾸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수가 도외시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애들 장난처럼 지부해버리면 지금 나이 들어가서 점점 좁아지는
그런 사람 몇 명, 안보 중시하는 사람 몇 명, 성장 중시하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보수의 가치라고 과거의 관변 의용적인 가치를 포장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에 나서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20대, 30대, 40대도 다 표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젊은 층에서 일방적으로 깨어져 놓고 늙은 분들 표만 모아서 선거에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 좋아하는 사람도 동물 사랑하는 사람도 끌어들여야 되고 동물 싫어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관한 문제가 사실이든 아니든 이해하려고 길을 열어야 되고, 예?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나 미래가 없어서 애를 못 놓고 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문제에 길을 열어야 되고요. 건방진 새끼들 배가 불러서 저지랄이네. 우리는 젊었을 때 다 그거 개고생하면서도 지금 이래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요. 답 없는 거예요. 그건 집에 가서 자식들한테나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 자식들도 수습을 못하면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보수 진영에서 대부분 다 버립니다. 태극기 털어 흔들고 애국가 흔들고, 예? 과거에 70년대로 80년대로 복원하자고 하면 이런 식으로 대중들의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변화를 해야 돼요. 구호에서도 변화해야지만은 컨텐츠에서도 변화해야 되고 컨텐츠를 구호로 외치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변화가 돼야 돼요. 지난 3.1절 시위 때 어떤 비판이 많이 나왔습니까? 좌파들 집회에 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전번 촛불 시위할 때 보면 중간이나 보수들도 많이 나갔잖아요. 마음이 울렁거리는 어떤 감수성을 자극하는데 보수 집회에 가면 살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정치는요,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유혹할 때 감성이나 감수성이나 문화가 없이 마음을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보편적 가치에 위반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좋은 가치처럼 보이는 인권이니, 예? 문화니, 감성이니, 예? 약자에 대한 포용이니 이런 부분들을 좌파들이 다 선점을 해놓고 있어요. 가치만 선점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되는 인맥들, 조직들도 다 선점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수라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비본질적인 걸로 치부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정오를 더 쌓아가고 있어요. 정오를요. 지금 보수의 열성적인 분들, 당신들이 모여서 SNS에서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소셜 각종 미디어들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한 표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냐? 보수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재점검을 하면서 그걸 회복을 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좌파는 그런 것들을 자극만 하고 사기만 치지 그걸 실현하려고 안 해요. 실천도 안 해요. 약속도 안 지켜요. 그러면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이야기하고 적은 부분들을 다 파고들어야 되지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놈들은 망하게 돼 있어. 망하면 우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 지금처럼 그대로 가면 돼. 가보세요. 천년만년 길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고생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서 보수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거칠고 곳곳에 적을 쌓아요. 말도 꺼내지 마. 그건 아니야. 이런 자세로는요. 절대로 집권할 만큼의 표를 못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쟤들이 무너지면 이쪽에서 그럴싸한 사람 하나 세워서 쟤들보다 낫지 않냐. 도둑놈이라도 능력 있다. 그 도둑놈이 능력 있습니까? 지 도둑질이나 잘하지. 아버지가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니까 딸 능력 있다. 능력 있습니까?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인물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솔직히 인물도 저쪽보다 모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물이 머릿속에 든 게 없다는 거예요. 인물 자체도 모질하지만. 그래서 이 보수의 재집권 전략에는 철저하게 감성, 문화, 감수성 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을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작은 가치들, 안보나 경제 외의 작은 가치들에 대해서도 다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그걸 대응하는 댓글 꼬라지들 한번 보세요. 정말로 문바만큼 수국 꼴통들이 싫은 순간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제가 싫겠지요. 근데 저도 정말로 싫어요. 왜? 허구한 날 자신의 벽을 쌓고 혼자서 자위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희귀꼬물이처럼 끝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수 이래서는 안 돼요. 마음을 열고 바뀌어야 됩니다.